엄청난 타격이죠. 이란이 그동안 그 시리아에 지원한 돈만 해도 받지 못할 돈이 지금 한 70조 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란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수가 된 겁니다. 지금 시리아를 잃은 거는.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우기 전에 군사시설은 다 파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놓치면요, 따르투스 항구를 놓치면은 정말 러시아로서는 최악이에요. 엄청난 거죠. 거기가 있어야지만이 중동의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영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지중해 영향력. 우리가 그건 내줄 테니까 뭐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거기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왜 러시아가 그거를 포기하고 나왔느냐, 그게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딜한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시리아 해군 기지를 딜한 거 아니냐, 서로 맞바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매나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애플 전화기를 쓰시는 분들은 시리 동작을 멈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리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시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지역에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땅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 가보면은 그리스 로마 유적부터 해서 더 먼 유적까지 산재에 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국제연맹이죠. 당시에는 국제연맹에서 중동 지역을 프랑스와 영국이 다스리도록 위임 통치령을 주거든요. 이 프랑스가 받은 곳이 시리아 위임 통치령이에요. 레바논은 1943년에, 시리아는 1946년에 각각 독립을 해서 프랑스 영향권에 있다가, 근데 시리아는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가 불안했죠. 여러 차례 쿠데타가 있었고요. 최근에 축출된 바샤르 아사드의 아버지 하페즈 아사드가 공군 사령관인데 쿠데타죠. 정권을 잡았고요. 그래서 1971년부터 200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2000년에 사망한 후에 자기의 둘째 아들인 바샤르 아사드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동안 쭉 부자세습 독재를 해온 나라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나라를 북한에 많이 비유합니다. 중동의 북한이다. 반대파가 있으면 무조건 제거를 하고, 그래서 비밀경찰을 운영을 했던 거고, 1971년부터 이번에 무너지는 2024년까지 이어진 그런 혹독한 독재국가였습니다.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리아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상황인데, 바샤르 아사드라는 악마가 나가서 기쁘긴 하지만 새로 들어올 이 정권의 성격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알카에다 그리고 IS와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우기 전에 군사시설은 다 파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목적은 혹시라도 이란이 영향력이 더 이상 없도록, 그래서 시리아 쪽으로 땅을 더 안으로 더 깊고 들어가서 안전지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비무장지대. 골란골과 시리아의 사이에 두고 약간의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안전지대를 넓히는 겁니다. 지금 땅을 더 확보해서. 엄청난 타격이죠. 이란이 그동안 그 시리아에 지원한 돈만 해도 받지 못할 돈이 지금 한 70조 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70조 원입니다. 70조 원. 이란 경제 형편상 거의 뭐 자국의 그 1년 예산의 반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묶여서 결국 받지 못할 상황이 됐고요. 더군다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그들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뭐 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조금이라도 숨 쉴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들어선 지금 정부는 이란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이란을 싫어하거든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했잖아요. 바샤르 아사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을, 자국민들 50만 명을 죽였잖아요. 바샤르 아사드를 싫어하는데 이란을 좋아할 리가 없죠. 시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에서는 거의 가장 큰 충격이에요. 단순히 70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70조든 100조든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반이스라엘 투쟁을 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조직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인데, 시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레바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리아가 더 충격적이죠. 그거는 뭐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가는 이 라인.
해로로 가려면 갈 수 있겠죠. 돌아서 가야 되죠. 해로로 가면 더 힘들죠. 보통 우리가 시와 초승달 길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그거를 랜드 브리지라고 그래요. 지중해까지 가는 길이 열린 거였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지중해로 가기 바로 직전에 시리아를 뺏기면 이란이 갈 수가 없어요. 이란의 영향력이 완전히 그냥 빠진 거예요.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미국도 지금 안 빠져 있거든요. 미국이 아탄프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탄프.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그럼 막고 있는 겁니다. 철군을 할 거예요. 또 시리아는 미국과 관계 없다고 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아마 협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걸 이스라엘은 계속 미국이 그쪽에서 막아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란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수가 된 겁니다. 지금 시리아를 잃은 거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했던 이유는 이란과 다릅니다. 둘 다 시리아 정부가 살아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목적이 달라요. 러시아는 지중해 유일한 해군 기지를 따르투스에 갖고 있어요. 러시아의 함대가 흑해를 내려와서 지중해에서 활동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러시아 해군은 흑해에 갇혀버려요. 잠겨버려요. 흠에민 공군기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걸 두 개를 다 놓쳤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러시아 대사관은 보호를 했어요. 근데 이란 대사관은 사람들이 약탈하는 걸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정부도 러시아와 관계는 좋게 갖고 가고 싶어 해요. 어쩌면 군 기지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놓치면요. 따르투스 항구를 놓치면은 정말 러시아로서는 최악이에요. 엄청난 거죠. 거기가 있어야지만이 중동의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영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지중해 영향력, 나토까지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놓치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미국 보수 싱크탱크에서는 트럼프한테 지금 이 항구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가져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직 취임도 아직 안 했고, 근데 보수 싱크탱크에서는 그거 우리가 가져야 된다, 미국이. 그래야지 우리가 이쪽에 영향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런 얘기도. 우리가 그건 내줄 테니까, 뭐,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 무슨 얘기가 돌아다니는지. 그만큼 거기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왜 러시아가 그거를 포기하고 나왔느냐, 그게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딜한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시리아 해군 기지를 딜한 거 아니냐, 딜. 서로 맞바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장기전 감옥에서 너무 아까운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포기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IS 쪽을 폭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튀르키에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게, 야, 너네 지금 시리아 쿠르드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 그곳 자꾸만 건들지 말아라. 거기에 IS 걔네들이 잘 막았는데, 너네들 때문에 또 IS 발행할 수 있고, 감옥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그 신경 안 쓰거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튀르키예가 IS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미국으로서는 IS가 발응을 하면은 결국에는 공격 대상이 미국이 될 거기 때문에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정권을 잡은 HTS의 지도자인 이 사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아부 무함마드 알줄란이었는데 지금 원래 이름 아흐마드 아샤라. 이 사람한테 원래 미국이 이들이 이끄는 조직 HTS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이 사람한테 현상금을 1,000만 달러를 걸었었어요, 미국이. 근데 최근에 1,000만 달러를 해제했어요. 아직 테러 조직으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걸었던 현상금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들과 잘 얘기해서 극단주의 세력도 컨트롤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보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IS의 발응은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 난민 문제가 사실은 이제 튀르키예가 시리아에게 굉장히 화가 났던 게 그거예요. 시리아 쪽에서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거의 한 400만이 튀르키예로 넘어갔거든요. 거의 500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450만, 5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500만이면은요. 서울시 인구의 반이에요. 서울시 인구의 반이 난민으로 해서 어떤 한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튀르키예는 진짜 머리가 뚜껑이 열리죠, 사실. 이들을 돌려보내고 싶으니까 빨리 시리아가 안정되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또 어느 나라 좋아해서 유럽. 지금 HTS가 과거에 극단주의였던 과거 그게 중요시 않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예,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봐야지 아는데, 자,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면 둘만 싸우면 어떻게 승부가 나요. 그런데 정부군을 지원하는 외국 군대와 반군을 지원하는 외국 군대가 들어오고, 더군다나 시리아라는 나라에는 쿠르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반군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이란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 미군이 지원하는 시리아 쿠르드군, SDF라고 보통 신문에서 얘기합니다. 시리아 민주군, 그리고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 거기는 SNA라고 그래요. 시리아 내셔널 아미, 시리아 국민군. 시리아 국민군에 들어가지 않은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HTS예요. 이번에 정권을 잡은 애들. 반군들끼리 얼만큼 이 조율이 될 것이냐. 말 그대로 통합정부를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통합정부의 다른 계파들, 다른 군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은 자기네 편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시리아 민주군, 즉 튀르키예가 중심이 되는, 여기와 어떻게 교섭을 해서 하나로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은 왜 그럼 SDF를 지원하냐면은, 이들이 IS와 가장 효과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 지역에 IS 감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쿠르드는 그러면 왜 튀르키예하고 문제가 되냐면, 쿠르드인들이 4나라에 걸쳐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에요. 이라크에서는 쿠르드 자치지구가 있죠.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아직 국가를 독립 못했고요. 시리아에도 자기네들이 3분의 1 정도의 땅을 북동쪽에서 차지하면서 자치권을 갖고 싶어 해요. 국가도 만들고 싶고. 독립국가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인들한테 영향을 줘요. 튀르키예에서 쿠르드인들이 독립한다면 튀르키예 땅의 3분의 1이 날아가요. 예, 어마어마한 땅이 날아가요. 그래서 미국과 약간의 마찰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결국에는 튀르키예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리전은 벌어지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쓰든지 쿠르드인들을 자치나 독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시리아가 약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쿠르드에 대한 동정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안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시리아라는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시리아가 갈라져 있는 게 더 좋죠.